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드디어 6월 3일 대선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선이 끝나면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 특히 부동산은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거든요. 이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거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심 없고 저는 뭐 정치 색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건 간에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겠다라는 저만의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투자자의 입장으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야 대통령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사보면 어때? 이렇게 해보면 어때?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업을 2011년부터 했는데 벌써 15년이 됐어요. 2011년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안정화가 되고 조금씩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 당시만 해도 금리가 3% 정도 했어요. 기준금리 3%. 그 전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실거래가도 나오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부동산 값을 좀 잡으려고 했던 시기에 또 리먼이 터지면서 완전 한국 부동산 자체가 하향세를 보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정말 쌌거든요. 거래량도 너무나도 적었죠. 그런 이제 2011년을 맞이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 조금 더 경기 부양책도 하고, 그 당시 이제 막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시기예요. 2014, 15, 16.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살고, 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홍대나 이태원에 주택들을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성행하던 시기였어요. 금리도 쌌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보다는 꼬마 빌딩을 사서 월세를 받고 살자, 약간 이런 게 대세여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던 2016년도, 2017년도 넘어가면서 기준금리 2.75%, 3%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상업용 부동산도 약간 꺾이고 주거용 부동산도 살짝 꺾이는 약간 루즈한 상황이 2018년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죠. 완전 또 기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시점에 또 다시 경기 부양책들을 했고,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였어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제로금리에 비슷하게 수렴이 되면서 그때부터 부동산 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2022년에 정권이 또 변화되면서 이제 다시 소위 말해서 돈을 막는 정책으로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왔었고, 주택 같은 경우는 24년도 넘어가면서 다시 회복을 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회복을 그렇게 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죠.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2020년도에 워낙에 사람들이 건물 땅 사서 짓고 또 상업용 부동산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과잉 공급이 있어서 2023, 24년도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25년을 맞이하면서 조금 이제 그 과잉 공급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아직까지 조금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해결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정권이 변한다, 약간 이런 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 2025년도부터 사실 우리가 부동산 어떻게 변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저도 고민을 했고, 실제로 저는 2025년에 이렇게 계엄 있고 대통령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2025년은 조금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는 좀 상승기를 맞이해서 2026년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고, 금리도 약간 그 예측에 따라 조금 변화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정책 기조를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고, 저도 그냥 저의 감이라고 생각해서 볼 때는 코로나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80%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저금리에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최근에 금리 낮추면서 올 한 해 기준금리 한 2.0%까지는 낮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는 걸로 어떻게든 경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게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그 중에서 사실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동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거나 아는 매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왔으니까 땅값 많이 올라가겠네? 라고 이야기들 하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뭐 친한 지인들한테 농담 삼아 지금 사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이 오히려 바닥에 가까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사실 최근에 강남이나 이런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보통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때 그 다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 2군, 3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은 2군, 3군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로 사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아파트에 비해서 후행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이미 올랐고, 요즘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점에 금리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저는 좀 많아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지금 돈 안 쓰면 현금 같은 경우가 이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를 것 같다. 물론 다 그렇죠. 너 건물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현업에 있으니까 그런 걸 희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유튜브 하면서 너무 저의 희망 회로대로 이야기 드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말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제가 원래 예측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예측이 평생 가요. 진짜 피곤해요. 막 제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게 2018년에 터보형이랑 유튜브 찍었던 아뜰리에 거리 1억이 맥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1억 5천 2억 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변명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올지 몰랐거든요. 네,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지인들한테는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예측하는데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는 되게 소심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예측이라는 건 그냥 저만의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15년 동안 부동산 업계를 바라보고 저도 실제로 투자하면서 느꼈던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부터 부동산으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데 나오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쫙 올라가고 재미를 보다가 또 한 번 묶이는 타이밍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5년 안에 일어날 것 같고 적당한 타이밍에 잘 빠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언제라고 예측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핵심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의 상업용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요 지역에 가야 된다.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핵심 지역에 비싸더라도 사는 게 그게 남는 길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더 도심지에 가야지 누구나 수요로 하는 건물들을 사야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요 지역에 있는 땅값들이 저는 오히려 바닥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그걸 감안해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저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살 겁니다. 최근에 현금을 조금 모아놓고 있었던 중이었고 차도 팔고 이 시기를 보고 사실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좀 많네요. 저도 딱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고 제 인생이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만들어 보려고 정말 다가오는 5년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저의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2군, 3군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거를 비싸게 사라고 얘기 드린 게 이면도로에 싼 땅을 살 거냐 메인도로에 비싼 거를 살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메인도로에 비싼 것들이 더 올랐거든요. 이게 되게 학습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전 투자에 대한 감안을 했을 때 10년 전에 성수동산부는 다 올랐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핵심지 특히 뭐 강남이든 뭐 아니면 용산이든 마포구 주요 지역이든 이런 지역 샀던 분들은 다 올랐어요. 근데 안 오른 지역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로드뷰나 밸류맵을 통해서 보시면 이 지역 10년 동안 별로 안 올랐네? 그러면 앞으로 10년도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거나 뭔가 거기에 개발 호재가 말도 안 되는 게 생기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어렵고 아니면 성수동 같이 뜨는 상권 어디냐 이거 찾아서 나 할게 이건 요행입니다. 저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거 알면 제가 샀죠. 근데 분명히 흐름을 생길 거고 새로운 상권도 나올 건데 그런 거는 제가 더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냥 제 지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친구야 5년간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지금 돈 벌 때야. 지금 안 벌면 사실 앞으로 그 5년 이후의 세상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 목숨 걸고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5년간 우리 담싸고 일만 하자. 이번 정권은 그렇게 맞이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버세요.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결국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때 제가 꼭 하라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지방이나 외곽지에 땅 갖고 있는 분들 빨리 팔고 들어오세요. 지금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그래도 그 땅들이 팔립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안 팔릴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땅들을 빨리 현금화해서 최대한 강남 근처에다 붙여야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주요 지역들, 이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에 있는 땅들 팔아서 강남뿐만 아니라 요즘 외국인들 많이 오는 데들 있죠. 그쪽에다가 빨리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도 도심부만 옵니다. 관광객들. 요즘에 그냥 농담 삼아 외식업 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인 없으면 죽어야 된대요. 이거 상권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외국인 고객이고 특히 또 최근에 제가 외식업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중국 유심을 사래요. 중국 유심 사서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거기다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대표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요즘 그거 해야지 돈 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오히려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트렌드에 민감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움직여야 우리가 더 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권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남들보다 더 빠르게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또 잘된 분도 있지만 진짜 안 돼가지고 속상한 분들 너무 많거든요. 매일매일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반성하고 조심하고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시대 흐름에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 5년은 정말 우리가 뭔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모두가 한번 그런 거
거에 대해서 잘 조심하고 더 체크해가지고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5년간 다 재밌게 경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